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5월 30일이고요. 빅토리아주는 락다운 3일째입니다. 잠깐 이제 시내 나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슈퍼마켓 갔다 왔는데, 슈퍼마켓에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시내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하러, 그리고 포장하러 나온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다들 이제 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깜깜이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락다운이 연장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끝나길 바라봅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보고서는요. 웨스트팩에서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목차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스페셜 토픽이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구매력,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요. 외곽 지역에 대한 뷰도 이제 같이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 수요하고 공급, 그 다음에 웨스트팩이 보는 중기 텀을 해가지고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런 걸 이제 리서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그 업데이트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각 주별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고서에 넣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전망이라든지 뭐 서머리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부록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보실 내용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점을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걸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부동산 시장은 작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 호주 경제 및 주택 부분의 경우에 외부 국경 재개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지만 최악의 바이러스 위협은 넘어갔습니다. 경제에서 호주 경제 전망은 좋은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한 4.5%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실업률 예상은 점점 낮췄는데 작년 11월 달에는 7% 정도,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6%, 현재는 연말까지 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돌아가서 시장의 모든 측면은 이제 완전한 힘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은 코로나 이전 최고치보다 거의 한 30% 정도 높고요. 가격은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8.5% 상회하여서 새로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건설 승인도 단독주택 급증에 따라 호황이고 소규모 도시나 외곽 지역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단기 전망이 매우 강한 상황이고 집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부동산 심리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평균 아래에 지금 밑돌고 있다. 비싸다고 느끼는 구매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증거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예상이 된다고 판단 중이고 실거주자가 빠지고 투자자들이 돌아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매 낙찰률은 시드니가 80%, 멜번이 76%를 유지 중이고 매물 물량이 점차 주택 판매를 따라잡기 시작해서 판매 진행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 평균으로는 집을 내놓게 되면 한 3.8개월 판매되는데 그게 이제 2.8개월 조금 더 일찍 팔린다는 얘기겠죠. 예, 전번 영상에서 호주 부동산 시장 김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예, 그때 보여드렸던 보고서가 이제 부동산 심리지수였는데 선행지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동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은 이제 부동산 심리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제일 앞에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죠. 급하게 올라간 만큼 좀 급하게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높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현재 이제 높은 수준이지만 좀 꺾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번 영상 이제 미뱅크에서도 거래량이 이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예, 다음 이제 심리지수 중에 지금 부동산을 구매할 시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평균선이 한 120 조금 이렇게 넘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밑으로 확 빠지면서 가격이 좀 높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택 가격은 오를 겁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예, 주택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소득이겠죠. 임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아예 이제 없게 되거나 실업 상태가 되면 소득이 완전히 끊기겠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못 갚는다든지 집을 사는데 무리가 있겠죠. 예,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실업률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호주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위로 올라가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좀 강한 거고, 이제 내려가면은 약간 이제 편안한 마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고용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갈 것 같아서 소득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강하게 지금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부동산 심리지표가 있고, 그 다음이 경매 낙찰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중에 시드니하고 이제 멜번의 경매 낙찰률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코어로직이라든지 도메인, 그 다음에 SQ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쪽에서 각각 이제 서로 틀리게 측정을 해가지고 경매 낙찰률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부동산 심리지수가 꺾이니까 경매 낙찰률도 요번에 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행지표에서도 경매 낙찰률을 크게 이렇게 비중 있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스터 헐리데이다 그러면 경매가 이제 전주에는 많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이후에는 휴가가 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겠죠. 리스트가. 그 다음에 뭐 락다운이 이제 요번에처럼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매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온라인 경매 빼고는 나머지 이제 경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겠죠.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크고 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드니라고 그러면 경매 낙찰률이 한 76.8%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리스트로 올라온 게 949채입니다. 이번 이 주에. 그런데 정작 경매를 시작한 거는 682채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이 2주에 한 거 말고 전주를 이제 보니까 991채가 이제 리스트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경매를 한 거는 924채가 이제 경매를 했다라는 거죠. 편차가 여기는 적고 여기는 엄청나죠. 300 거의 한 250채에 가까울 정도로 편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매주 나오는 거는 편차가 좀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를 만약에 이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6개월짜리를 본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경매 낙찰률은 조금 편차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내는 데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려면은 차라리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코어로직, 도메인, 그 다음에 SQM까지. 개인적으로는 코어로직하고 도메인이 요즘에 많이 신뢰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SQM을 경매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는 오히려 비중 있게 좀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률은 전체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요.
예, 위에 있는 경매 낙찰률도 뭐 물론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요게 조금 더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을 위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신규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쏟아질 때 그 신규 매물 쏟아지는 것보다 판매가 더 많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다 그러면 매물이 이제 뭐 한 100개 정도 쏟아졌는데 판매된 거는 한 110개가 이제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분이 기존 주택 매물에서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구나, 탄탄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많아졌거나 수요가 이제 확 줄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떨어지겠죠. 예,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판매자들이 이제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놨을 때 이게 판매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니까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데 이게 이제 확 낮아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져요 지금? 2.8개월 정도로 확 낮아졌다. 6개월에서 2.8개월이니까 시장에 내놓고 3개월 전에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꺾이기 시작해갖고 올라가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다음은 뭐 스페셜 토픽이어가지고 코로나하고 부동산 시장하고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가 이렇게 1차 파도, 2차 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이제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주요국이 이제 백신 현황인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접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호주가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해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한 9월 달 좀 넘어서면은 전 국민이 이제 백신 접종을 다 마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1월 달, 12월 달이면은 아예 이제 전 국민이 다 맞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EU에서도 빅 4개 국가 있죠. 그 4개 국가도 지금 뭐 한 12월 달 되기 전까지는 이제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요게 40%의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40%에 진입하는 것도 올 연말이 될 것 같다. 근데 뭐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요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의 한 6개월이 더 소요가 돼서 한 80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돼야지 요 정도 갈 것 같은데 속도가 좀 빨리 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백신 얘기가 뭐 뉴스를 보시면은 아셨겠지만 7월부터 이제 백신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행을 자유롭게 자가격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유럽에서도 이미 말을 했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빨리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를 좀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스코머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이 봉쇄 쪽에 뭐 70에서 한 80%가 봉쇄하는 걸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선거가 있는 스코모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백신을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네, 현재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각 주별로 해가지고요. 주택 구매력인데 도시하고 외곽 지역을 나눠서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주택 구매하기가 좀 힘든다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주택 구매하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높아져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임금은 그대로인데요. 가격이 좀 쌀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이제 보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그 지역에 주택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주택 가격을 이제 나누는데요. 임금에서 보증금 갚는데 이제 평균 한 5년, 그 다음에 모기지 갚는데 이제 평균 한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수입에
그걸 이제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임대 내는 비용이 30%에서 뭐 한 40%가 넘어가면 집값 내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낄 것 같아갖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겠죠. 외곽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약간 K자 형식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도시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도시 지역에 이제 살았는데 외곽으로 가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야, 주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은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 가가지고 저렴하게 집세 내면서 살만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서호주하고 퀸즐랜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산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얘네들은 위쪽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라든지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옮겼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퀸즐랜드하고 서호주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그 격차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퀸즐랜드하고 서호주 같은 경우는 광산보험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산보험이 쭉 있었을 때는 굉장히 집값도 오르고 막 경기가 막 활성화가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가격인 반면에 광산보험이 이제 꺾이게 되면 지금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요. 가격이 이제 저렴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즘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지금 탄탄하다 보니까 가격이 요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웨스트팩에서는 예측하기를 값을 사는데 약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퀸즐랜드보다도 서호주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남호주하고 이제 타즈메니아는 뭐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제 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서 살면 좀 저렴하긴 한데 뭐 그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주도 이런 식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구매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부하고 2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서가 좀 긴 관계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부에서는요, 주택 가격 전망이라든지 거시건전성 규제가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서 2부에 또 중요한 걸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